그렇다면 스킬, 어떤 스킬 필요할까요? 우리한테 필요한 스킬들. 말하는 기술 아니에요? 말하는 기술? 그쵸? 말하는 기술인데 말도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떤 식으로 논조를 이렇게 표현할 것인가 말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많이 연습해야 돼요. 기술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반복해서 자주 하면 늘 올라가는 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운전이 지식기술 태도 중에서 뭐예요? 기술입니다. 왜? 반복적으로 자주 하면 그것들은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제가 강의할 때 이 말하는 거, 제가 하는 말 잘 들리세요? 어때요?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아, 몰입이 되고, 확, 이렇게 확 빨려 들어오죠? 그리고 어떤 말들이 귀에 팍팍 꽂히죠? 기술입니다. 자주 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 기술을 한번 습득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제가 앞에서 강의하지 않고 이렇게 1대1로 대화하더라도 말할 때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는 기술들은 조금씩 변합니다. 이렇게 목소리에 힘을 주고 강하게 하고, 그리고 제스처를 이렇게 강하게 안 써요. 앉아서는. 스탠딩 커뮤니케이션은 그렇게 안 써요. 서서는 이렇게 좀 강하게 합니다. 왜? 주의 집중시켜야 되니까. 이것도 기술이에요. 자주 반복적으로 하면 생기는 것들, 기술. 그래서 기술은 몸이 기억하는 것들을 기술이라고 합니다. 영어, 언어, 기술일까요? 지식일까요? 기술입니다. 반복적으로 자주 하면 지식과 기술 중에 기술에 속합니다. 자주 반복적으로 하면 늘게 돼 있어요. 발음. 근육이죠, 이것들 다. 그래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무엇을 키울 것인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기술들이 뭘까요? 말하고 표현하는 기술.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상대방한테 꼭 딱딱 꽂히게 말하는 기술. 그래서 저는 이 기술 중에 가장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죠. 특히 여성들은 특히 심하게 돌려서 얘기합니다. 직설적으로 얘기를 잘 못해요. 왜냐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 근데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상처받지 않게 잘 이야기를 하는 것 또한 기술이에요. 그것도 연습이에요. 그런 연습을 안 해본 사람들은 얘기를 해도 직설적으로 말 못하죠. 강의할 때 돌려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길 못 알아듣습니다. 강의할 때는요, 제가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사례를 얘기해 주지만, 사례를 얘기해 주고 반드시 정의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합니다. 정의에 대해서도 반드시 같이 얘기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려주고 이것들 어떻게 활용해? 이게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말 빙빙 돌려서 하면 듣는 사람 짜증납니다. 정확하게 알려줄 건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전문가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줘야 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정확하게 알려주되 상처 주지 않는 것, 왜 의사들이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런 표현 기술들은요, 연습에서부터 생기고요. 계속해서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나 상담하는 기술, 강의하는 것들은 다 기술에 속합니다. 제스처. 그래서 언어적, 비언어적인 기술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언어적인 기술과 비언어적인 기술. 상담에서 제가 언어적인 기술과 비언어적인 기술 중에서 상담자는 뭘 제일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비언어적인 것, 언어적인 것 중에서 둘 다 필요하긴 하지만 잘 들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줘야 된다. 잘 들어주고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제대로 처방을 해주거나 제대로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게 컨설팅이에요. 상담이 컨설팅은 그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상담 잘하는 사람들이요, 영업도 잘하고 컨설팅도 잘하는 거예요. 왜? 니즈 파악을
잘 듣다 보면 네 생각은 저렇게 되어 있어. 나는 그냥 묻는 거 알려준 거니까. 알려주되 네가 필요하게끔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내 애가 애가 너무 산만해. 아 그래? 어떤데? 그럼 계속 얘기해요. 다 얘기하면요 자기도 알아요.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요. 그럼 다 정리됐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한마디만 툭 던지면 그래 맞아 그거 필요해. 영업 잘하는 사람들이요 잘 듣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는 잘 듣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경청 기술이라고 하죠. 그리고 강의할 때는 어떤 기술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말하는 기술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상담은 듣는 게 업이고요. 강의는 말하는 게 업이지만 강의를 할 때도 기술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의법 그리고 아니면 이런 활동들 발표시키는 것들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것들을 사용하게끔 스스로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좀 많이 해야 되지만 실제로 정말 강의 잘하시는 분들은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특강에서는 제가 말을 많이 하지만 강의하고요. 실습시켜요. 사실 오늘도 실습 1시간 반 했어요. 오늘도 1시간 반 했어요. 지난주에도 거의 1시간 넘게 실습했습니다. 그걸 실습 토의라고 하고 발표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인학습이기 때문에 성인학습자이기 때문입니다. 성인학습자들은 성인학습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깨달았을 때 가장 많이 기억을 합니다. 이 성인학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드라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동기, 청소년기까지를 페다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식으로 그냥 쭉 듣기만 하는 것들을 페다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상호작용해서 학습자들의 경험이라든지 그들의 생각이라든지 그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줘서 계속해서 상호작용, 자기 스스로 내 강의를 듣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 그거를 안드라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학습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경험,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살아왔던 방식들과 결합시켜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성인학습에서는 자기 이야기하세요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고요. 아이디어 내세요 이런 활동들 되게 많이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